노후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처럼 매일 아주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70대, 80대, 90대가 되었을 때, 그때 미리 좀 해둘 걸.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면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이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노후 준비 9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듣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진 지점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 이야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은 재테크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 말 그냥 멋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가 70대, 80대가 되면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병원 갈 일은 많아지고 약은 평생 친구가 되고 검사 하나 받으려 해도 몇십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꾸준히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만큼 남는 장사가 없다. 이게 정말 속담이 아니고 팩트라는 걸 나이가 들면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주식,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기 잘못 만나면 그대로 묶입니다. 하지만 근력은 다릅니다. 오늘 20분 걸은 거, 오늘 10분 스트레칭 한 거, 오늘 딱 15분 스쿼트 한 거, 이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아요. 오늘 쌓아둔 근력은 미래에 반드시 배당금 형태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다리가 튼튼하면 70대가 되어서도 계단이 무섭지 않습니다. 허리가 괜찮으면 80대가 돼도 혼자서 세탁물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으면 넘어져서 골절로 수술받는 일도 훨씬 줄어듭니다. 이런 게 바로 삶의 배당금이죠. 우리는 흔히 몸을 소비하는 쪽으로만 생각해요. 나 젊으니까 괜찮겠지. 조금 아파도 참으면 되지. 운동은 나중에 할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몸은 투자할수록 강해지지만 방치할수록 무섭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참 슬픈 현실인데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침마다 허리 뻐근한 느낌으로 계단 한 층에서 숨이 차는 느낌으로 조용히 무너집니다. 큰 병이 오기 전까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운동은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PT 등록하고 비싼 장비 사고 하루 1시간씩 때려 넣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10분만 움직이면 됩니다. 내일도 10분, 모레도 10분. 이 작은 10분이 쌓여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나 아직 걸을 수 있네. 나 아직 여행 다닐 힘이 있네. 이런 기적 같은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몸값이 오르면 삶의 질이 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값이란 게 연봉이나 사회적 가치만이 아니에요. 진짜 몸값은 아프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테크도 좋습니다. 공부도 좋고 경험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즐기려면 몸이 버텨줘야 합니다. 앞으로의 노후를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그건 바로 건강 투자입니다. 오늘 10분 내 몸에 투자하세요. 미래의 당신이 그 이자를 받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먹는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 병원 예약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년 뒤에 나는 병원에 자주 갈까? 아니면 맛집에 자주 갈까? 이 질문의 답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게 미래를 거의 90% 결정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과식이 좋지 않다는 걸, 야식이 살찌고 속을 버린다는 걸,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이 건강을 갉아먹는다는 걸. 근데 이상하게 먹는 순간만 되면 이 모든 지식이 사라집니다. 배가 고프면 일단 아무거나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걸 찾고, 야식은 먹고 나서 후회하는 데까지가 세트 메뉴죠. 그리고 그 순간에는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 오늘 하루 먹었다고 큰일 나겠어. 맞아요. 오늘 하루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이 계속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이면 나중에 병원 예약표가 바빠진다는 사실이죠. 특히 50대부터는 먹는 게 그대로 고혈압이 되고, 그대로 콜레스테롤이 되고, 그대로 지방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잃어버린 장기 기능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은 미래의 의료비 고정 지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야식 줄이면 약값이 줄고, 단 음식 줄이면 병원 갈 일이 줄고, 기름진 음식 줄이면 건강검진 결과가 달라집니다. 진짜로요. 이건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나는 단 거 안 먹고, 튀긴 거 안 먹고, 밀가루 안 먹고, 100% 건강식. 이러는 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지죠. 식사는 즐거움이어야지 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식단은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딱 2, 3일만 의식적으로 건강하게 먹어도 됩니다. 나머지 날은 평소대로 드세요. 그러면 부담도 없고 지속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 그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번만 저녁을 가볍게 먹는다. 하루 1번만 샐러드나 단백질 중심으로 먹는다. 단 음식이나 빵을 줄이는 날을 만든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해 줍니다. 여러분, 입은 잠깐 즐겁습니다. 근데 몸은 오래 기억합니다. 정말로 오래요. 오늘의 한 끼, 한 선택이 쌓여서 10년 뒤 여러분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요즘 신경 쓴 게 있긴 하네 하고 미소 짓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건강해야 맛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즐겁지 않습니다. 지금의 식습관은 미래의 병원 예약표를 비우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당장 완벽할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한 끼만, 한 번만 몸이 좋아하는 선택을 해보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고맙다고 할 겁니다. 세 번째, 돈은 많아서 편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편해지려면 돈의 구조가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일 거야.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을 보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의 구조가 엉망이라서 불안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급은 있는데 돈이 왜 남지 않을까? 연금은 있는데 왜 불안할까? 어떤 달은 생활이 되는데 어떤 달은 갑자기 빡빡해지는 이유는 뭘까? 이런 문제의 대부분은 돈이 얼마냐가 아니라 돈의 흐름과 형태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진짜 원하는 건 큰 돈이 아닙니다.
매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돈입니다. 이게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있어야 지출을 조절할 수 있고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의 총량보다 구조를 다듬는 것입니다. 첫째, 연금 구조를 점검하세요. 연금은 노후의 월급입니다. 여기서 흔히 실수하는 게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고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근데 연금은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고 미리 점검할수록 든든해지는 아주 착한 제도예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가 어떤 형태로 들어오고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만 알아도 노후 불안이 절반은 사라집니다. 둘째, 고정 지출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예측 가능함이 중요해집니다. 지출이 복잡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보험은 겹치는 게 없는지, 쓸데없는 구독료는 없는지, 생활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걸 한번 재정비해 두면 매달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셋째, 보장성 보험은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고 소득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젊을 때 잘못 들어둔 보험이 나중에는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보장, 이 구조만 가져가면 됩니다. 괜히 여러 개 들 필요 없습니다. 넷째, 비상자금은 잠깐 멈춤 버튼입니다. 노후에는 작은 사고, 갑작스러운 의료비, 집수리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비상자금이 있으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상자금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완충장치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돈은 줄여야 하는 게 아니라 조정해야 하는 겁니다. 소비를 줄이라고 하면 삶이 재미없어집니다. 하지만 구조를 바꿔서 돈은 적게 쓰지만 행복은 그대로 유지하는 소비 방식을 만들면 돈도 남고 기분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싼 외식을 줄이고 대신 괜찮은 식재료를 사서 집에서 먹는다든지 구독 서비스 몇 개만 정리해도 한 달에 몇만 원씩 세이브됩니다. 이게 쌓이면 1년 뒤, 3년 뒤, 10년 뒤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돈은 걱정거리가 되면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하지만 돈이 전략이 되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돈의 구조를 한 번만 제대로 세워두면 노후의 불안은 생각보다 많이 사라집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달 들어올 게 들어오고 나갈 게 예측 가능하면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싶다면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흐르는 구조부터 바로 세우면 됩니다. 네 번째, 관계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20대, 30대에는 친구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직장 동료도 있고 모임도 있고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많죠. 근데 40대, 50대, 그리고 60대를 지나면서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냥 조금씩 말도 없이 이유도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70대가 되면 인생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건강이 아니라 외로움이 됩니다. 건강 문제는 치료라도 할 수 있는데 외로움은 약이 없습니다. 혼자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스트레스이고 심지어 건강을 악화시키는 위험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관계는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처럼 방전되는 존재입니다. 충전해야 합니다. 연락해야 하고, 만나야 하고, 이야기해야 하고, 가끔은 먼저 안부도 묻고, 가끔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는 오랜만에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지.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영원히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락을 1년 안 하면 2년이 되고, 2년이 되면 3년이 되고, 나중에는 연락해야지 하면서도 어색해서 전화를 못 눌러요. 그게 인간관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넓은 인간관계보다 깊게 유지되는 관계, 서너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밥 한 끼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약국 위치라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생의 진짜 자산이에요. SNS 친구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절 때 문자를 몇 명이 보내는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는 서로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사실 인간관계를 충전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가끔 먼저 안부를 묻는 것, 한 번쯤 커피 한잔 하자는 말, 사람에 대한 관심을 조금 보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계란 건 크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보다 작게 지켜야 하는 습관에 더 가깝거든요. 70대, 80대, 90대의 삶을 바꾸는 건 돈이나 집보다 사람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사소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매우 큰 행복이에요. 노후에 진짜 우리를 지켜주는 건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지금부터 관계를 충전하세요. 조금 어색해도 괜찮고 조금 귀찮아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한 번의 연락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따뜻하게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집은 창고가 아니라 노후 생존 아이템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집입니다. 젊을 때는 회사도 가고 밖에서 밥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여기저기 움직이지만 70대, 80대가 되면 일상의 70% 이상을 집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하루 24시간 중 22시간을 집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공간, 말 그대로 노후 생존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의 집이 쉼터가 아니라 창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물건들,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쌓아둔 것들, 정작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서랍과 장식장들. 살면서 모은 건 많은데 정리한 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물건이 많은 건 그 자체로 위험 요소가 됩니다. 물건이 많으면 발에 걸릴 위험도 커지고 동선이 복잡해지고 넘어질 확률도 올라갑니다. 집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노년기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건이 많은 집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어지러운 마음을 만들고 지저분한 공간은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집이 편하지 않으면 하루가 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그 공간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꼭 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에요. 정리하고 비우고 필요한 것만 주변에 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떠나보내는 것. 이게 노후를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 추억이라 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추억이라는 것들 중에는 실제로 지금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짐이 되고
청소 시간이 증가하고 집안을 복잡하게 만들어 정작 본인은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물건은 노후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없는 짐입니다. 우리 삶을 가볍게 만들어야 할 시기에 짐이 되어버리는 것들이죠. 당장 큰 정리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옷 몇 벌, 모레는 안 쓰는 잡동사니 몇 개. 이렇게 천천히 비워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요. 집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집이 정돈되면 나도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공간이 정리가 되면 생각도 정리가 돼요. 노후는 결국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느냐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집이 나를 숨쉬게 해주는 공간인지 아니면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창고인지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집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집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노후가 바뀝니다.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생존 아이템입니다. 여섯 번째, 취미는 노후의 생명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면 뭔가 할 게 생기겠지. 근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이 갑자기 비워지면 의외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이 막상 시간이 생기면 뭘 하지? 하고 멍해지는 거죠. 노후에 갑자기 취미가 생기는 일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취미도 근육과 같아서 미리 길러두지 않으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지금 이 나이부터 나이 들어서도 계속할 수 있는 취미를 최소 2가지는 확보해야 합니다. 몸으로 하는 것 하나, 머리로 하는 것 하나. 혹은 혼자 하는 것 하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하나. 이렇게 2가지는 꼭 필요해요.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취미는 우울증 예방약이고 관계를 이어주는 도구이자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뭐 하지? 하고 멍하니 침대에 누워있는 하루와 오늘은 그림 그리는 날이네. 오늘은 내 텃밭 물 주는 날이네. 이런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취미는 무기력과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취미는 기대 이상으로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는 마음을 지켜주고 함께하는 취미는 관계를 지켜줍니다. 특히 공동체나 모임이 있는 취미는 정서적으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 친구들은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취미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함께 웃고 같이 이야기할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건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큰 자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취미는 삶에 리듬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월요일엔 운동, 수요일엔 글쓰기, 금요일엔 모임. 이런 일정이 생기면 일상이 살아있고 삶이 흐름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취미가 없으면 하루가 너무 길고 일주일이 너무 지루하고 그 지루함이 쌓여 우울함과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사라져도 취미가 있으면 삶은 계속된다는 말은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노년층 연구에서 취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 차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중요한 건 취미가 꼭 거창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가벼운 운동, 산책, 텃밭 가꾸기, 뜨개질, 사진 찍기, 글쓰기, 요리, 낚시, 봉사, 음악, 뭐든지 좋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취미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를 위해 삶을 지켜줄
취미 2개, 천천히 찾아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생명선이 됩니다. 7번째, 디지털 문맹은 새로운 장애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 불편하게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은행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됐고, 병원도 전화 한 통이면 예약이 됐고, 마트 가서 장 보면 현금만 있으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행 앱을 켜야 하고, 병원 예약은 모바일로만 되는 곳이 늘어났고, 장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버스도 카드 결제, 공공 서비스도 전부 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디지털을 모르면 돈에서도 정보에서도 편의에서도 자동으로 뒤처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다른 누가 당신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외곽으로 밀어내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병원 예약 앱, 은행 앱 같은 것들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나는 아날로그가 좋아. 물론 좋죠. 하지만 모르고 사는 것과 알면서 선택해서 사는 것은 삶의 편안함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아휴, 복잡해서 못하겠어 하고 멈춰버리면 70대, 80대부터는 그 불편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버스 노선이 바뀌었는데 검색을 못해서 헤매고, 은행 창구는 점점 사라져서 단순 조회 하나 하려고 먼 곳까지 나가야 하고, 병원 예약을 앱으로만 받는데 못해서 한 달 뒤로 밀리고, 정부 지원금이 나왔는데 사용 방법을 몰라 그냥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디지털을 못 쓴다는 건 몸이 아프지 않아도 삶이 계속 불편해지는 장애를 가진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은 절대 젊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은 편한 사람의 것입니다. 배우면 편해지고 모르면 힘들어지는 것. 그게 기술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디지털은 늦게 배워도 됩니다. 빠를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반복해서 하나씩 익히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세상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배움만 결정한다면요. 예를 들어 사진첩 정리하는 법, QR 체크인했던 그걸로 QR 결제하는 방법도 배우고, 카카오톡 백업하는 법, 병원 예약, 버스 도착 정보 보는 법. 이 정도만 익혀도 노년기의 불편함이 절반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배움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새로운 걸 익히면 뇌는 계속 활성화되고 치매 위험도 낮아진다는 연구는 이미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나이 들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배우면 앞으로 편해진다. 이게 훨씬 더 진짜 현실입니다. 디지털은 거대한 벽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더 편하게 해줄 새로운 다리입니다. 지금 조금만 배워두면 앞으로의 20년, 30년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하나씩 당신의 속도대로 시작해보세요. 여덟 번째, 마음 근육이 약하면 어떤 나이든 힘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독특합니다. 예전에는 70세면 노년의 끝자락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70세가 노년의 시작이라고 하죠. 80세, 90세까지도 살아가는 진짜 장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어진 인생에서 가장 큰 변수가 뭔지 아세요? 생각보다 그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바로 멘탈, 즉 마음입니다. 나이 들어 삶이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쳐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괜찮으면 사람은 의외로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아무리 멀쩡해도 삶이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장수시대의 최강 스펙은 마음 근육이다. 감정 관리, 감사하는 습관, 명상, 호흡, 마음을 가다듬는 루틴. 이런 것들은 단순히 좋은 말만은 아닙니다. 이제는 건강 관리와 똑같이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몸은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죠. 근육이 줄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훈련하면 언제든 강해질 수 있습니다. 20대보다 60대의 마음이 더 단단할 수도 있고 70대보다 80대가 더 평온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음 근육을 기르는 습관이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또 힘들겠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오늘도 살아있어서 참 다행이다.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삶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사람의 현실은 비슷해도 마음의 힘이 다르면 그날의 표정, 행동, 분위기, 행복감 모두 달라집니다. 감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덜 내고 섭섭함을 오래 끌지 않고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의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감사 습관 역시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행복해지고 작은 일에 화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명상이나 호흡은 마음을 정리하는 마음 청소라고 할 수 있죠. 하루 5분만 해도 머릿속에 쌓였던 잡음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과 이걸 아는 사람의 노후는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이 약해지는 건 선택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음이 강해지는 것도 선택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돈보다, 집보다, 건강보다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 근육을 길러보세요. 하루에 1분이든 3분이든 감사하는 순간을 만들고 깊게 숨 쉬고 나 자신을 위로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70대, 80대, 90대를 가장 아름답게 지켜줄 것입니다. 아홉 번째,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하루가 굴러갑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출근해야 하고, 아이들 챙겨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고, 하루가 너무 바빠서 하고 싶은 일은 대부분 뒤로 밀려났죠. 그런데 노후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해야 할 일은 줄어들고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하루가 정말 길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봉사를 통해 하루의 의미를 찾고 누군가는 동아리나 모임에서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삶의 이유를 찾습니다. 누군가는 취미로 키우는 작은 프로젝트 하나가 아침에 눈뜨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작은 목적들이 노년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작아도 되고 어떤 날은 사소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은 화분에 물 줘야지. 오늘은 작은 글 한 줄이라도 써봐야지.
오늘은 동네 도서관에 한번 가봐야겠다. 오늘은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볼까? 이렇게 작은 목적이 있으면 하루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몸이 덜 지치고 마음이 덜 비어있고 삶이 흐름을 얻습니다. 반대로 목적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은 금세 무기력해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고 하루가 의미 없이 길게만 느껴지고 나 뭐하고 살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무겁게 만들죠. 그러니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의 이유는 나이 들어서 가장 귀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그 이유가 타인을 향한 선한 영향력일 수도 있고 나만의 작은 취미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쁨일 수도 있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유가 내 마음을 움직이느냐입니다. 노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가지 않아도 되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왜 가는지를 알고 가면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당신의 하루를 움직이게 만드는 조그마한 목적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 목적이 당신의 70대, 80대, 90대를 지탱해 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노후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정말 놀라울 만큼 더 편안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몸을 위해 움직인 20분, 오늘 내가 비워낸 물건 하나, 오늘 내가 건넨 따뜻한 말, 오늘 내가 배운 작은 기술 하나가 모두 내 미래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고 지금의 준비가 당신의 70대, 80대, 90대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이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자유롭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의 부러움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